네,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걱정이네요.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38개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의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몇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한 순위 13위입니다. 13위. 13위거든요. 위에서부터 이제 건전한 순서인데 1등이 제일 건전하다 그 말인데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뭐 35%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순위는 정확히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부총리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다. 혹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를 잔뜩 졌다. 이렇게 이제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요. OECD 38개 국가 중에 국가 부채 비율 순위가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13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OECD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과학 방역, 진짜 과학 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고 경제도 잘했다. 이 평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부채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총리님 과장이 너무 많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재부가 정부 부처가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연속돼야 되고 이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해봤지만은 지적을 하고 당연히 고쳐야죠. 그러나 과장을 넘어서서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7년에서 19년까지를 보면은 채무 증가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9.4 그러니까 9.4%가 됐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6.2%가 상승하고 2021년에 3.2%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이제 11% 정도 증가한 것인데 이거는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가 똑같이 몸살을 앓았다는 것, 전 세계가 똑같이 이 국가 부채가 대폭 함께 증가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순위가 13위로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유독 이 문재인 정부만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 경제 부처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긴축 재정을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셔서 긴축 재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줄이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뜻이 되는데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감세하는 게 특히 이제 법인세도 감세하고 보니까 부자들을 주로 감세해 준다. 낙수 효과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의 지금 논문도 있는데 부자 감세해서 부자들만 살찌운다. 거기다가 감세는 해주고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을 9개나 6개 중 9개 중 6개가 강남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땅들을 매각을 급하게 추진해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대기업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MB 정부 때 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부자한테 결국 땅도 팔고 정부가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나 고용이나 복지에 전혀 해결이 안 된 이 악순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우선 방금 저 강남 땅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앞에 큰 걸 아니 우선 이거 이쪽이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부동산 매각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거고 지난 정부에서도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거기에 강남 땅 26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B 정부 때 그러니까- 처음에 판 게 17조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17조쯤 되더라고요. 아니 똑같던데. 되게 8조 내지 9조 정도 이렇게 팔았고 그래서 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정부 그거만 5년 때 여쭤볼게요. 그랬고 앞에 그다음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저기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은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균형 있게 이렇게 감세를 했고 소득세는 중하위 구간을 감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듭니다. 삼겹살을 근데 드렸는데 이제 비율 문제는 덩치가 작다 보니까 아니 상대적 비율은 퍼센테이지만 오히려 사실 비슷하지. 저소득층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누진 구조도 오히려 지금 감세 이후에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세금 내는 그 배수가 오히려 감세 이후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렇게 돼 근데 있다.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전체 균형 있게 좀 봐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좋겠다. 계층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뭐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세계적인 추세여서 감세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업 법인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인플레 방지법 하면서 향후 10년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그 최저한세를 올리고 했죠. 증세하겠다고 한 거죠. 그다음에 영국도 법인세를 최근에 작년 3월이죠. 19%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아니 아직 안 올렸습니다. 19%로 최근 몇 년간 반을 발표했죠. 19%까지 내렸다가 지금 이제 올리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거 미국 정당 간의 영국 정부에서 견해가 안 다른 발표를 걸로 했지 알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방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나 철학이나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유럽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나 영국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저기 이 소위 이야기하는 탑 랭킹이 아닌 미국, 영국이 아닌 그 어디를 따라가는 게 제가 설명을 글로벌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니까 어느 나라를 따라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췄고 미국도 대폭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번에 IRA법 하면서 최저한세율을 15%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한세를 없앴다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원래 법인세는 그 전에도 낮추기도 했고 올리기도 했지 아니 않습니까? 계속 낮췄습니다. 낮췄고 그러니까 외국 중에도 낮춘 나라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다음에 국가들이 낮췄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대적 국가들이 과제가 낮췄습니다. 대부분의 미국과 국가들이. 영국에서 볼 때 예. 지금은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재정이 오히려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데 불 끄는데 물 썼다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물이 있어야 불을 끄죠. 예. 근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이 서민 살리고 국가 잠재 성장력을 지키느라고 물을 갖다 쓰고 불을 껐는데 그 물 왜 썼냐? 물값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영국은 재정의 역할이나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게 전 세계 경기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진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 네.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영국, 미국이 근자까지 계속 낮췄고 미국은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면서 최저한 세율 자체를 없앴던 겁니다. 최저한 세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한 세율이 17%입니다. 그 없던 최저한 세율을 이번에 15%로 이렇게 올렸을 뿐이다.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져간 거고 전 세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법인세는 내리고 있다.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거꾸로 한번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철학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오히려 잠재 성장을 저는 갉아먹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원장님 저기 그 작년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차율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시죠? 21.7%입니다. 예. 최근 10년간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4.8% 정도거든요. 5배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를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뭐 그 뒤로는 결과는 그럼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마 이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사실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감사원 사무총장님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죠? 뭐 보도를 통해서 뭐 근태는 잘 하고 부처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책임자가 근태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낮에 술을 먹고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다. 이렇게 소문이라고 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본인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감사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 그렇다고 넘어가시는 건데요. 지금 언론에 잠깐 그게 노출이 뭐 나왔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제기가 안 돼서 일단은 뭐 그런 정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